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을 부르는 금전운을 좋아지게 만드는 안방 침실 풍수에 대해서 간단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재물복을 상승시키는 그런 풍수 전략으로 팔각성량을 활용한 그런 현관 풍수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현관에서부터 재수 있게 또 풍수 배치가 잘 됐다면 그 금전운이 좋아진 그 기운을 또 우리가 안방이나 또 침실까지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. 지난 시간에는 그 거실에 달아두면 아주 좋은 청실홍실 매듭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오늘 또 이렇게 안방 또 침실 풍수가 합해진다면 또 풍수의 효과를 통한 그런 금전운의 상승에는 더 좀 보완된 그런 풍수 배치가 되겠죠. 좋은 어떤 풍수 효과, 그 중에도 좀 가능한 금전운이 좀 좋아지는 쪽으로 좀 안방이 제대로 된 그런 풍수 배치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이 안방에 두면 좀 좋지 않은 안 좋은 물건들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. 안방에서 그 화장대나 또 경대를 사용하는 집의 경우 해당이 될 텐데요. 또한 안 좋다고 해서 그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 같으면 우리가 없을 수라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늘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면 기왕이면 또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겠죠. 안방 풍수에서 먼저 좀 고려해야 될 그런 물건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 헤어 드라이기인데요. 이것을 결국 안방에 세워두면 그 풍수 배치로는 아주 안 좋습니다. 서랍에 넣어서 또 보관을 해주시든지 또 수납 공간이 딱히 없다면 적어도 세워서 보관하시지는 마시고요. 눕혀서 좀 보관해 주셔야 되는데요. 오행의 그런 작용상 이 오행이 서로 상극이 돼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풍수의 그런 궁극적인 효과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오행의 어떤 균형 또 조화를 통해서 그 순기능의 기운을 우리가 좀 얻어보자는 그런 취지일 텐데요.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지만은 또 사용을 하게 되는 이 헤어드라이기는 결국 오행을 좀 살펴보면 오행이 그 불과 금을 동시에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오행이 이 불과 또 금이 만났다면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. 불에 의해서 금이 녹아서 없어지는 아주 상극 중에 상극이 되는데요. 풍수적인 시각이 아니어도 당연히 이 전자파가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 이 헤어 드라이기가 그 좋을 리는 물론 만무한데요. 오행의 그런 대입으로도 이렇게 가장 안 좋은 이런 오행끼리 또 상충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게 그 우연의 일치치고는 아주 신기합니다. 두 번째는 그 안방에서 좀 눈에 띄게 좀 보이게 좀 보관하면 안 좋은 게 바로 이 손톱깎이입니다. 이 작은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칫 좀 지나치기 쉬운데요. 이거 손톱깎이도 그 사용 후에는 가능한 좀 서랍이라든지 눈에 띄지 않게 좀 보관을 해 주셔야 좋은데요. 손톱깎이도 좀 우리가 없으면 당장 그 불편해서 그 요긴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지만은 그런 오행의 원리에서만 살펴본다면 이 물건도 결국 날카롭고 또 예리한 어떤 금의 기운이 상당히 아주 강한 그런 물건이 되기 때문에 오행의 그런 자연스러운 균형을 위해서 꼭 좀 눈에 띄지 않게 보관을 해 주셔야 좋고요. 세 번째는 그 가위나 칼도 결국 안방에 보관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. 그 꼭 서랍이라든지 눈에 띄지 않게 보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. 그 주방의 수납 공간에 넣어두면 좋은 이런 물건들도 또 여러분들이 그 과일이라도 깎아서 또 사용한 후에는 또 무슨 일로 또 안방에 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좋다는 거죠. 오행에서는 결국 예리하거나 뾰족하거나 또 어떤 것에 그 자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금속 제품들은 모두 또 오행의 그 풍수 배치로는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제가 주방 풍수에서 이 포크 같은 게 그 만약에 그 주방에 또 세워져 있다면 그런 경우는 가족 간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잘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 번째는 이 조화 또 드라이 플라워 아주 안 좋다고 보셔야 되는데요. 제대로 된 그런 풍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조화나 이 드라이 플라워가 그 양이 많다든지 또 어떤 그 작품 차원에서 또 이런 것들을 소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냥 버리기 아까울 테니까요. 그런 경우에는 그 상자에 좀 담아서 보관하시면 되고요. 또 이런 경우에도 그 만약에 그 사용하지 않는 그런 빈 방이 있다거나 또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빈 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녁에 잠자지 않는 그런 방을 뜻하니까요. 빈 방이나 혹은 그 의상 보관을 위한 그런 독립 공간이 좀 따로 설치되어 있다면 또 그런 곳에는 또 걸어 두셔도 되고요.
다섯 번째는 그 많은 화초는 결국 안방에 안 좋습니다. 작은 화분 한두 개까지는 좀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또 침엽수 종류의 화분은 역시 안 좋습니다. 크기가 아주 작은 것이라면 그 침엽수라도 한 개 정도는 가능하지만은 결국 될 수 있으면 그 원칙은 가급적 이 화초는 가급적 두지 않는 쪽으로 또 풍수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. 여섯 번째는 이 돌아가신 그 망자 사진은 걸어두시면 안 좋습니다. 이런 경우에 그 앨범에 넣어서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아주 좋고요. 이 경우 보면 그 가끔 자녀라든지 또 뭐 손자나 손녀들 그 사진 많이들 걸어 두시는데요. 이런 경우는 망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일곱 번째는 기운이 너무 센 그림들이 가끔 있는데요. 안방 배치가 좋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 호랑이 그림이라든지 그리고 금강산처럼 뾰족한 그런 봉우리가 많은 그런 산 그림이나 또 산 사진 안 좋습니다. 산도 뾰족한 그런 안봉이 없는 좀 숲을 중심으로 그려진 그런 그림과 사진은 무난하고요. 여덟 번째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 제가 그 냉장고에 그 덕지덕지 붙여놓은 병따개라든지 그 관광 기념품들 아주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안방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좀 될 수 있으면 좀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하게 오히려 좀 여백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풍수 전략의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우신다면 아주 좋겠죠. 그래서 불필요하게 좀 걸어두거나 또 설치해 놓은 그런 보관 중인 물건들이 있다면 안방에서는 좀 철수시켜 주시면 좋겠죠. 사용하지 않는 방에 좀 보관해 주시면 좋고요. 또 방이 여유방이 없는 경우에는 제일 좋은 보관 방법은 역시 그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. 또 상자로 보관하시게 되면 결국 장소 크게 가리지 않고 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. 지금부터 중요한데요. 나쁜 환경이 없애지고 또 치울 것이 완료됐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그런 풍수 배치 전략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될 텐데요. 여기에서 그 침대 배치라든지 또 잠잘 때 그 머리를 두고 자면 그런 좋은 방향은 여러분들께서 될 수 있으면 좀 편안히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. 많은 분들이 또 이 부분을 좀 지나치게 좀 과민하게 또 깊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동서남북 그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. 그 안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또 그런 침대 배치가 됐다면 크게 그 잠잘 때 머리 두는 그런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새로 입주를 하는 경우 또 새로 침대를 드리는 경우 아니면 뭐 지금 살고 계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아마도 그 침대 배치는 여러분이 그 공간 활용을 위해서 최적의 배치를 이미 하신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. 그 침실 환경은 아무래도 그곳의 주인인 또 여러분들보다 또 더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. 그 문을 열고 또 닫을 때 그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보기에 좀 딱 편안한 그런 배치가 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죠. 항상 그 풍수의 배치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그런 것은 바로 인간 중심의 그런 풍수가 됐을 때 제일 좋다는 것이죠.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이 주체가 되는 그런 풍수가 되어야 효과가 있지 마치 그 구구단 공식처럼 어떤 그 틀을 정해서 그 틀에 인간이 좀 맞춰지는 인간이 좀 들어가는 그런 건 결국 바람직한 인간 중심의 풍수는 아니라고 봐야죠. 안방에 두면 너무 좋은 풍수 배치품 말씀드리겠습니다. 수치 굉장히 그 풍수 전략의 배치면에서 그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용도로 안방에 배치하면 아주 좋은데요. 일부러 급하게 또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진 마시고요.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닿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그 숫장사는 아니니까요. 건강의 그 이로운 점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. 저는 그 오행작용상 그 오행작용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수출 침실에 두면 그 재물운세 상징인 그 오행토를 가장 살찌우는 그런 오행작용이 불이기 때문에요. 그 수체 형태라는 것은 결국 그 불을 살찌우는 그런 오행 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시에 또 그 목이라는 것은 그 안에 불을 의미하는 또 그런 것도 동시에 지니고 있죠. 그래서 그 속에 오행 목과 또 불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이런 장점 때문에 최고의 어떤 재물 상승의 그런 풍수 배치가 안방에서 될 수 있다는 거죠. 가끔 보면 이 수채 모양이 좀 예리하게 또 뾰족하게 그렇게 생긴 모습을 좀 세워서 보관하시는 그런 집도 제가 봤는데요. 이렇게 그 깨진 수치나 또 깨진 것은 아니더라도 좀 날카롭게 그렇게 뾰족한 그런 수채 모양을 좀 보관하시거나
또 설치를 한다면 이것은 그 풍수 배치와는 좀 정반대의 좋지 않은 그런 풍수 배치가 됩니다. 가능하시다면 원형이나 또 타원형의 그런 모습의 수출 많이들 이용들 해보시고요. 수치의 그 단면이 원형인 경우에는 좀 세워서 보관해도 좋습니다. 또 눕혀서 좀 쌓아 올리듯이 보관하셔도 아주 좋고요. 두 방법이 모두 좋다고 봐야죠. 좋아는 안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작은 그 분재 소품은 그게 죽은 게 아니고 또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. 어차피 그 목의 기운이라는 것은 또 불을 또 상승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.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그 손바닥만한 그 작은 그 원형 거울을 좀 준비가 되신다면 혹은 또 집에 있다면 그 화장대 위나 또 아니면 좀 세워둘 만한 그런 공간에 좀 세워두시면 아주 좋습니다. 거울은 그 풍수 배치에서 그 현관에 있으면 또 아주 안 좋은 그런 물건이 되기도 하는데요. 특히 그 큰 거울 같은 경우는 아주 안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그 작은 거울은 반대로 또 안방 풍수 배치에는 아주 좋습니다. 이 경우에도 그 사각보다는 그 원형이라든지 그 타원형의 거울이 아주 좋고요. 이렇게 풍수 배치가 된다면 그 밤새 여러분들이 그 주무시는 그 공간이 아주 활발한 그런 오행작용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런 풍수 배치가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어항에 넣어둔 그런 산소 기포기처럼 아주 요긴하게 그렇게 풍수작용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. 오늘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그 돼지 저금통을 하나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그 색상은 그 금박이나 금색, 금빛 또는 진한 노란색 정도면 무난하고요. 제가 그 무슨 색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여러분들 그 이해하실 겁니다. 저금통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고요. 풍수 효과 중에서도 그 안방이나 또 침실의 그 재물 발복을 위한 그런 비법으로만 사용하는 거니까요. 비싼 거, 큰 거 필요 없습니다. 그 색상만 좀 가능하다면 금색에 좀 가깝게 여러분들께서 그 구입을 하신 후에 A4 용지를 4등분을 해보면 한 손바닥만한 크기가 되는데요. 4등분된 그 A4 용지 한 장에 다음처럼 써주시면 됩니다. 일심봉청, 재물대통이라고 써주시고요. 용지 상단 또 하단에 두 곳에 이렇게 써주신 후에 가운데는 그 살고 있는 집의 그 소유권자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. 내 집이건 또 내 집이 아니건 또 세를 사는 경우에도 그 전세, 월세 뭐 다 문서로 보시고요. 그 문서 명의권자의 그 이름을 또 가운데에 써주시면 되는데요. 집 문서가 그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그 남편의 이름만 써주시면 되고요. 또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아내분의 이름을 가운데에 써주시면 됩니다. 싱글인 분들은 그 자신의 이름을 쓰신 후에 또 용지를 또 3번 접으시면 그 안은 8등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. 귀인이 도움을 준다는 유아복무의 숫자 9단90의 그 8자가 되죠. 그래서 의미도 퇴색되지 않아서 좋고요. 이런 후에 용지를 3번 접은 후에 돼지 저금통 속에 넣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. 이 경우 그 여러분들이 그 돼지 저금통이 아니고 그 관광 기념품으로 그렇게 사온 돼지 인형이나 또 돼지 형상의 어떤 그 제품이나 또 물건이 있다면 또 그 색이 또 다행히 지금 말씀드린 그런 황금색에 가깝다면 그것을 그대로 또 이용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의 경우라면 인형이나 또 그 제품을 좀 뒤집어서 그 밑면에 이 용지를 좀 스카치 테이프로 안 떨어지게 좀 붙여주시면 되겠죠. 넣을 수 없으니까요. 이렇게 용지를 넣으신 후에 이 돼지 저금통을 어차피 그 돼지 저금통 용도가 아닌 그 풍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요. 그 금전의 운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용도로 침대 밑에 바닥에 좀 밀어서 넣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 정중앙 쪽 좀 되게 좀 밀어서 넣어주시면 아주 좋은데요. 만약에 그 침대 밑에 보관이 좀 용이하지 않은 그런 경우라면 그 화장대나 아니면 적당히 좀 올려둘 수 있는 그런 곳에 보관을 하시면 되겠죠. 돼지는 지지의 오행이 물이죠. 그래서 안방 풍수에서 또 제일 중요하게 삼는 그런 물과 또 불의 균형적인 배치에도 아주 잘 맞습니다. 그래서 12띠 어느 띠나 편안히 또 적용시킬 수 있는 최고의 또 돈복을 부르는 그런 안방 풍수 배치가 되니까요. 오늘 재물복 상승시키는 안방 침실 풍수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인간이 중심이 되었을 때 제일 좋은 또 풍수 배치가 되니까요. 급하게 하시진 마시고요.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나 또 기회가 닿거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재물 전략의 일환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런 풍수의 배치 전략이 또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그냥 마음까지도 좀 부자된 것 같고 또 재수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좀 종교나 문화가 또 크게 달라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좀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물 전략으로 우리가 좀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.
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재물대통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